다음 달부터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 예정인 9시 등교. 네, 교육청과 이 교총 간의 이견이 크죠. 먼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9시 등교 도입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9시 등교는 이제 학교의 그 교육을 정상화하는 하나의 그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까지 했던 9시 이전에 무슨 영교시 수업이라든가 또는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좀 폐지하고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아침잠도 좀 잘 자고 아침을 같이 부모들과 함께 나누고 정말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여서 9시 15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 교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런 게 저희 이번에 9시 등교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학교는 대충 몇 시, 고등학교는 대충 몇 시에 등교하죠? 대체로 초등학교가 9시에 시작하면서도 8시 10분에서 8시 한 20분에 등교를 하고요. 중학교는 8시까지 등교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개 7시 반까지 등교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7시.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일찍 정규 과정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규 교과가 아니고 이제 비정규 교과죠. 아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율학습이나 뭐 영교시 이런 거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9시 등교가 되게 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의 아침 시간이 더 생기게 되는 거네요. 여유가 있어서 저는 정말 이 행복한 아침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 관계도 역시 좋고 이런 목적이죠. 예. 이게 그런데 경기도 산하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이것은 본래 어느 나라든지 학교 시작이 9시입니다. 우리나라도 9시에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더 앞당겨서 아침 시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의 논의를 그동안 해왔죠. 우리 각 지역의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도 논의를 하고 교사들도 여러 그룹의 교사들과도 논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 대표도 경기도 내 전체 각 지역을 대표하는 100명의 학생들과도 한번 논의를 한번 했고요. 이래서 이번 이 결정이 공동의 공감대를 만들고 이번에 이제 2학기부터 이걸 시작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까 질문드렸던 것은 이게 그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자율권이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 학교의 교장에게 등하교 시간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 속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거는 어느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의 위기 대처로서 있는 거거든요. 본래 그 법적 취지가요. 예를 들면 홍수가 났다든가 뭐 풍수해가 이뤄졌다든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혹은 학교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 그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뭐 의무로 꼭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가급적 따라달라 이런 의지고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굳이 반대한다면 어쩔 방법은 없는 그런 거네요.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럴 일도 아닌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총 측에서 뭐 강하게 반대하고 또 여기저기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첫 번째가 우리나라 부부의 약 44%가 맞벌이 부부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등교 시간 변경은 가정 생활 패턴 변경을 요구하고 불안 심리를 가져온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학교에 9시까지 등교하라고 해서 9시 전에 일찍 온다고 해서 일찍 오는 걸 막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문 걸어 잠그는 거 아니죠? 일찍 보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가령 도서실을 연다든가 또는 뭐 음악실을 운영한다든가 혹은 학생이 마음 놓고 뭐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또는 학생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교총에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아침 9시 등교가 되면 학원에 가서 새벽반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다. 사교육이 더 부추겨진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이요. 만약에 아침에 사교육이 학원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내건다고 하면 예. 이건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놓고 있습니다. 조례로요? 조례로 학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 그러면 전 조례로 이걸 막아 나갈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막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등교 시간이 늦어지면 하교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녁 밥도 못 먹고 학원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 정규 교과가 시작되는데 예. 9시까지 등교하게 되면 조금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한 건 9시 15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예. 늦어진다고 해봐야 15분이 늦는 거죠. 네. 이게 1시간씩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도 정규 교과는 원래 9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영교시 그것만 없애는 거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규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충 수업도 그러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 거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학교에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없애거나 계속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겠죠. 예. 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게 좋은데 이게 등교 시간이 늦어지면 자꾸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이러다가 늦게 자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늦게 자는 건 사실이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이 수면을 충분히 안 하는 바람에 성장과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중학생이 보통 평균 7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이 평균 5시간 반을 잡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세부터 17세까지 미국의 국립 수면재단이 권고하는 시간은 대개 8시간 반부터 9시간 이상을 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고등학생 경우는 너무 이게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교시 학생들이 오면 대개 잠만 잡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보자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들의 이 등교 시간은 늦어질지 몰라도 선생님들의 출근 시간은 안 늦어질 거다. 출근 시간은 똑같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만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9시까지 등교하시면 되는 거죠. 출근 시간도 늦춰야 된다. 이것도 저는 이런 방향에서 선생님들이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할 겁니다. 네네. 출근 시간도 늦추자 함께.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의정부 여자중학교가 일단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대략 몇 개 정도 학교가 바로 시행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거로는 초등학교는 거의 100% 할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아마 한 80%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못한다면 못하는 학교가 몇몇 학교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다만 교장들로부터 직접 얘기 들은 바로는 고등학교도 문제가 아닌데 고3의 경우는 입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고3의 경우는 이 시간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수능 시험 끝난 다음에 이것을 9시에 등교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학교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교총은 법적 대응하겠다 하는데 법적 대응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거 법적 대응 대상이 아니고요. 서로 교총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적 대응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이게 교장을 위한 것인지 교사를 위한 것인지 학생을 위한 것인지. 저가 9시 등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소망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다 더 학력 신장을 위해서 이런 여유를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오늘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긴 게 역시 9월 1일부터 학생생활평점제, 이른바 상벌점제도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오늘 각급 학교에 보내셨죠.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요? 이게 이제 상벌제가 만들어진 것이 과거 체벌하던 걸 없애고 그 대신으로 상벌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본격적으로 된 건 2009년 3월부터 됐습니다. 지난 한 5, 6년 동안의 그 성과를 보면
이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예. 학생들에게도 별 실효성이 없는 예. 이런 것으로 판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예.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나 어떤 규제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학생들을 더 사랑으로 좀 감싸고 잘 인도하고 예. 이렇게 그 학생들 교육을 보다 더 좀 유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지 예. 상벌점을 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또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체벌도 없는데 상벌점제도 없어지면 다른 어떤 수단으로 그런 학생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학생 지도라는 걸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뭐 통제의 수단이라든가 관리의 수단으로 본다면 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작은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가령 학생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한다거나 수업 방해를 받는다면 예.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데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교실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예. 이 학생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상담 시스템도 만들고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지금 만들어서 예. 담임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과 과목 선생님들에게 예. 불편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아직 개발 중이시다? 네네. 상벌점제를 대체할 다른 학생 지도 수단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중이시다 이 말씀이군요.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예, 정말 예. 학생들과 잘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 진행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감싸면 될 일이고요. 예. 이런 만일 불상사가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길을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대안적인 체제를 함께 개발한 후에 이 상벌점제 폐지안을 내는 게 더 옳았던 거 아닌가요? 너무 상벌점제 폐지만 먼저 내놓고 대안을 안 주시면 약간 좀 걱정이나 우려, 혼란 같은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학교에서 적절히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상벌점제로 유효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는요. 오히려 훨씬 더 학생들에게도 이상한 어떤 편견을 갖게 되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갈등만 만들어내오고 예. 또는 선생님들에게 괜한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상당히 자유롭게 예. 오히려 다른 대안을 교실에서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실 내에 어떤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별도의 안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마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혹시 일각에서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한 대목이 있는데 상벌점제 폐지가 그런 교권 실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도 저희가 이제 교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선생님들이 어떻게 권위를 가지고 선생님들의 존경심을 받으면서 예.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느냐 하는 것도 예.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구체화시켜가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결국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예. 정말 저는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물론이죠. 예. 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 교육 자체가 살아나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상벌점제 폐지가 바로 그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말씀 들어봤고요.